여러분, 단 하나의 발명품이 세상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어니스트 로렌스와 그의 발명품 사이클로트론이 바로 그 증거지요. 원자를 부수는 기계를 만든 한 남자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욕타임스가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어니스트 로렌스를 와트, 벨, 에디슨과 같은 반열에 올려놓은 거죠. 아니 대체 평범한 물리학자가 어떻게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 걸까요? 그의 연구가 왜 그렇게까지 중요했는지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1919년 러더퍼드 경이 인류 최초로 원자를 쪼개는 데 성공합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사건이었어요. 물리학계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었죠. 과학자들은 이제 원자핵이라는 미지의 세계를 살짝 엿볼 수 있게 됐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더 깊이 들여다보고 싶은데 그걸 가능하게 해줄 강력한 도구가 없었던 거예요. 당시 과학자들의 상황을 비유하자면 마치 돌멩이를 던져서 거대한 성벽을 부수려는 것과 같았어요. 원자핵이라는 이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기엔 자연에서 얻는 알파 입자, 이 총알이 너무 약했던 겁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했을까요? 맞습니다. 훨씬 더 강력한 원자핵을 그냥 꿰뚫어 버릴 수 있는 인공 대포가 절실했던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주인공 어니스트 로렌스가 등장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그의 발명이 무슨 수년간의 고된 연구 끝에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우연히 도서관에서 잡지를 넘기다가 발견한 그림 하나에서 모든 게 시작됐습니다. 정말 갑작스러운 영감의 결과였죠. 정말 놀랍게도 그는 논문 본문을 제대로 읽지도 않았대요.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본 이 다이어그램 하나가 그의 머릿속에서 어마어마한 아이디어의 불꽃을 터트린 겁니다. 와, 정말 과학의 역사를 바꾼 운명적인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로렌스의 천재성은 사실 완전히 새로운 걸 만든 게 아니라 기존의 아이디어들을 정말 기가 막히게 조합하는 데 있었어요. 자, 보세요. 입자를 가속시킨다. 그리고 자석으로 경로를 휘게 만든다. 여기까지는 기존에도 있던 개념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결정적인 깨달음, 유레카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바로 입자가 아무리 빨라져도 원을 한 바퀴 도는 데 걸리는 시간은 똑같다는 사실이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운동장을 도는 선수가 속도가 빨라질수록 더 바깥쪽, 더 큰 트랙을 도는 걸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한 바퀴 도는 시간은 같아지는 거죠. 이 간단한 원리 덕분에 입자가 회전할 때마다 아주 정확한 타이밍의 에너지를 착 하고 밀어주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작은 힘을 계속해서 더하고 더해서 결국에는 엄청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기계, 바로 사이클로트론의 개념이 탄생한 겁니다. 하지만 아이디어는 그저 시작에 불과했죠. 동료들은 다들 회의적이었습니다. 이봐, 아이디어를 내는 거랑 그걸 진짜로 만들어내는 건 전혀 다른 문제야. 이런 식이었죠. 이제 로렌스는 이 번뜩이는 영감을 현실로 만들어야 하는 엄청난 도전에 직면하게 된 겁니다. 자, 이제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드는 길고도 험난한 과정이 시작됩니다. 바로 땀 흘리는 노력의 10년이 시작된 거죠. 정말 단순한 탁상용 잔치에서 시작해서 거대한 기계로 발전시키기까지 어마어마한 공학적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 발전 속도를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처음엔 유리랑 밀랍으로 만든 말 그대로 손바닥만한 장치였어요. 이게 불과 10년도 안 돼서 220톤짜리 거인으로 성장한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단순한 물리 실험이 이렇게 거대한 공학 프로젝트로 진화하는 순간이었던 거죠. 이런 거대한 도약을 가능하게 한 건 단순히 기술력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수많은 기술적 난관이 있었고 주변에서는 회의적인 시선을 보냈겠죠. 하지만 그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로렌스의 대담함, 그리고 이건 반드시 된다는 신념과 끈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침내 완성된 이 사이클로트론이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살펴볼 시간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기계는 과학계의 새로운 발견의 홍수를 일으켰습니다. 말 그대로 쏟아져 나왔죠. 사이클로트론의 위력은 정말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당시 방사선 연구의 핵심 물질이 라듐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라듐을 다 긁어 모아도 1kg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이 사이클로트론 하나가 내뿜는 방사선의 강도가 무려 라듐 30kg에 해당했다는 겁니다. 인류가 이전에는 단 한 번도 손에 넣어본 적 없는 정말 압도적인 힘이었죠. 그럼 이 기계가 쏘아내는 총알의 양은 어땠을까요? 들어보세요. 초당 600조개입니다. 1초에 600조개의 원자 입자가 목표물을 향해 발사되는 거예요. 이런 압도적인 양과 힘으로
인류는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원자핵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당시 새롭게 발견되던 인공 방사성 물질들을 쭉 보니까요. 그중에 3분의 2가 바로 이 사이클로트론을 통해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거였어요. 이건 단순히 강력한 도구가 아니었죠. 말 그대로 발견 공장이었던 셈입니다. 사이클로트론의 영향력은 물리학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모든 원소를 분열시켰고 주기율표에 없던 새로운 원소들을 발견해냈죠. 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중성자 공급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생물학과 의학 연구에 그야말로 혁명을 가져왔습니다. 사이클로트론이 낳은 가장 중요한 응용 분야 중 하나가 바로 이 추적 원자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뭐냐면 방사성 물질에 일종의 꼬리표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속에서 특정 약물이 어떻게 암세포까지 찾아가는지 혹은 식물이 영양분을 어떻게 흡수하는지를 마치 GPS처럼 눈으로 직접 추적할 수 있게 된 거죠. 이건 정말 현미경이 우리에게 세포의 세계를 처음 보여준 것처럼 생명 현상의 비밀을 파헤치는 완전히 새로운 창을 열어준 것과 같았습니다. 이 모든 놀라운 업적의 정점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과학계 최고의 영예 노벨상이었습니다. 로렌스의 기나긴 여정은 마침내 전 세계적인 인정을 받게 됩니다. 1939년 마침내 세계는 그의 공로를 인정했습니다. 어니스트 로렌스는 사이클로트론의 발명과 개발, 그리고 그것이 가져온 무수한 발견들을 인정받아 노벨 물리학상의 영예를 안게 되죠. 도서관에서 스쳐 지나갔던 작은 아이디어 하나가 이렇게 최고의 과학적 성취로 이어진 순간이었습니다. 여기에 좀 재밌는 역사적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당시 2차 세계대전이 터지는 바람에 로렌스는 스웨덴 스톡홀름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시상식이 아주 이례적으로 그의 연구실이 있는 바로 그곳 캘리포니아 버클리에서 열렸다고 합니다. 수상 소감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이 영광은 연구실 전체의 것입니다. 저는 과거와 현재의 동료들과 이 영광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정말 멋지지 않나요? 이 말 한마디에서 우리는 위대한 과학자이자 동시에 동료들과 함께 나아갔던 훌륭한 리더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로렌스의 발명은 인류에게 원자핵의 문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 뒤에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 이상의 엄청난 가능성과 그의 못지않은 막중한 책임이 따랐죠. 이러한 거대한 힘을 손에 넣는다는 것.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엄청난 가능성을 열어주고 또 어떤 책임을 동반하는 걸까요? 이것이야말로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